안녕하세요. 티칭, 코칭, 매칭의 송정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코트라 채용 공고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트라의 경우에는 이제 무역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어학 성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채용 공고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절차에 의해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좀 더 까다롭게 이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공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트라 2020년 통상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공고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부분은 이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자, 기업은요, 지금 코트라라고 하는 기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입니다.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중소기업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고 이제 컨설팅까지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연수 및 해외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있고요. 이제 국가 브랜드를 제고한다든지 아니면 국제 개발 협력을 지원한다든지 방산 물자 교역을 지원하고 정보 수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용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이번 코트라 2020년 하반기 채용이죠. 이 채용에서는 이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원서 접수 후에 예비 소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필기 시험이 이제 9월 12일에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2차에는 이제 인성 및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진행하고요. 3차에는 영어 회화와 이제 역량 면접을 진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을 끝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1차에서 필기시험을 진행을 하고 3차에서 영어 회화 테스트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용 분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채용 분야는요, 통상직 총 50명을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근무지는 이제 국내와 해외 순환 근무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이제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 해외 투자 진출 지원 및 시장 정보를 조사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하고, 그다음에 내부 경영 관리 업무를 주로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자, 계열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일반 계열과 어문 계열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반 계열은 수도권 28명, 비수도권 이제 10명. 그 다음에 어문 계열은 언어별로 인원이 다르지만 총 12명을 이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공고문에서 제시된 언어 전공 이외에 이제 다른 언어 전공자라면 이제 지원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문 계열은 이제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1차 필기 시험을 보잖아요. 이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우리가 응시 자격에서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토익 850점이거든요. 그리고 토익 스피킹 160점. 이 점수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탭스 695점, 유탭스 382점, 토플-IBT 98점, 그리고 토익 스피킹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픽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제가 좀 많이 받아봤었어요. 이제 만약에 지원하는 어학 성적이 이제 토익 850인데 사실 입사하는 사람들은 어학 성적이 이렇게 높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단은 토익 점수는요 1차 필기 시험에 한 30% 정도로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학 성적 고득점인 합격자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합격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850점인데 지원해도 될까? 이런 생각 하신다면 저는 과감히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점 부여 및 우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공통으로 나와 있는 부분, 이제 어문 계열은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각 전형마다 가점을 부여하고 우대해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서류 접수를 하고 나면 이제 예비 소집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 예비 소집은요, 적격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보기 전에 이제 예비 소집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원자들의 이제 지원 계열이랑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이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사전에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예비 소집 일에는 상담 데스크를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뭐 공사 업무나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수험표도 받으시고 본인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차 필기시험입니다. 자, 1차 필기시험에서는 필수 2과목과 선택 1과목이 있는데요. 필수 2과목은요, 전 계열 공통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경제 논술인데, 영어는 이제 제출한 공인영어 시험 성적으로 대체를 하고요. 이제 경제 논술 부분인데, 이제 경제 논술에서는 경제학 전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을 봤을 때, 이제 최근 경제와 관련된 이제 이슈? 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는 일반 계열은 이제 직무 역량 평가라고 해서 문제 해결 논술 시험을 진행을 하고, 어문 계열은 이제 쓰기 능력 평가로 해서 본인이 선택한 언어와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 논술이랑 직무 역량 평가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항에는 답변하셔야 되고 문제를 선택해서 푸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직무 역량 평가도 마찬가지로 논술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 서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네, 공사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를 보시고 아, 도대체 여기 이 직급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좀 잘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문 계열에서는 이제 쓰기 능력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장문이나 번역이 모두 출제가 됐는데 아니면 장문 번역도 출제가 되지만 한국어나 아니면 해당 언어에 대해서 주어진 제시문을 뭐 독해를 해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쓰고 뭐 해당 언어로 서술을 하고 이런 문제들도 출제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언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2차에서 인성이랑 NCS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검사는 핵심 가치 적합도랑 조직 적응성을 보고, 그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에서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대표적인 4개 영역, 더불어서 이제 조직이해와 정보 능력까지 총 6개의 영역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교시에는 인성 550 문항, 2교시에 인성 450 문항, 그리고 거기에다가 NCS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다른 기업과는 달리 이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마다 이제 문항 수와 이제 시간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의사소통을 푼다라고 하면 20문항을 12분 내에 풀어야 되고, 해당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문제를 못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교시, 2교시 나눠서 진행을 하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1시에서 한 5시 정도까지 한 4시간 정도 필기 시험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직업기초능력 평가할 때 NCS 필기 시험 진행할 때 이제 최하위권이 탈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 1차에서 이제 6배수의 인원을 뽑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기 2차에서 이제 4배수를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검사에서 이제 탈락을 적합 부적합을 정한 다음에 이제 4배수에 맞춰서 NCS 이제 NCS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합격자를 구분을 하는데 이제 NCS 성적순으로 해서 4배수의 인원에 맞도록 뽑는다라는 말이 바로 최하위권 탈락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3차 면접인데요. 3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회화와 이제 역량 면접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테스트는 원어민 면접관과 이제 영어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다대다의 면접으로 하는데 이제 이거는 상황마다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원어민 면접관들과 이제 의사소통을 보는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주제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도 조금 회화를 아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 면접인데 이제 구조화된 면접 도구를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무 면접과 뭐 PT, 토론 뭐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룹 토론이랑 PT 면접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제시문 가지고 이제 본인 생각 30분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면접관들에게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조원들과 또 토론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이제 실무 면접 같은 경우는 경험이나 상황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영역에서는 이제 어문 계열에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게 각각 5점씩 5%의 가점을 주고 있고 취업 지원 대상자는 각 전형의 5에서 10%, 장애인도 각 전형의 10%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에서는요, 일반 계열은 3배수 내외, 어문 계열은 4배수 내외로 이제 합격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4차 임원 면접인데요. 임원 면접에서는요, 이제 역량 면접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공사 직원으로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나 뭐 응용 능력, 그다음에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문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임원 면접에서도 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코트라는 일반 사기업과는 좀 달라요. 이제 공공기업 직원으로서 이제 기본 소양과 자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이 순환 근무에 대해서 적응하는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서 이제 필요한 자질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대사항 적용 기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해당 자료는요, 이제 채용 공고 밑에 별첨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채용 공고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별첨되어 있는 뭐, 계속 그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 꼭 다 다운받으셔서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직무기술서를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직무기술서는 반드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을 때도 그 직무 역량 평가할 때 해당 직무와 관련된 정보들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용 분야는 신입사원으로 해서 이제 경영, 회계, 사무 이렇게 대분류가 나와 있고 중분율, 소분율, 세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분류 체계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이 능력들은 이제 NCS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만약에 조금 단어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능력 단위를 보시게 되면요, 뭐 경영 기획, 마케팅 전략 기획, 고객 관리, 총무, 수출입 관리 이 부분을 지금 신입사원이 다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능력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가 이 지금 5급으로 해서 통상직으로 채용이 됐을 때 어떤 일을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추상적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수출입 관리 부분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 및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 그래서 수출 시장을 개척해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거래선 신용 조사 등의 이제 무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직무다. 그리고 총무나 고객 관리, 마케팅, 뭐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필요 지식 부분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실무 면접, 그래서 경험이나 이제 상황 면접을 했을 때 좀 적용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기술 부분은 당연히 면접을 통해서 아니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CS 필기 시험을 볼 때에도 이제 뭐 스프레드시트 활용 능력,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정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능력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수출입에서도 외국어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어 회화 면접을 통해서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태도입니다. 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요, 나에게 있어서 뭐 장점을 어필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베이스, 바탕을 깔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 수행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기 밑에 있는 www.ncs.go.kr 부분에 꼭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와 이제 코트라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코트라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순환 근무가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질문할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 기업에 대한 주요 특징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도는 숙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은 1차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시사와 경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